전국민원연 말하는게 TV 오늘 친일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20년대까지 네. 이제 그 상황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언론들이 이제 친일을 하게 되는, 부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1930년대 들어가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에 전후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계기들이 있어요. 그 계기들이 있는데, 그 3.1운동 이후에 우리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이 또 이렇게 민족적 열망을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네. 그게 광주 학생운동이라고. 네, 광주 학생운동. 광주 학생운동이 1929년에 발생을 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마치 3.1운동과 같은 분위기처럼 전국적으로 전 조선 차원에서 민족적 감정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제 그게 급을 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통제를 가기 시작을 하고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이 본격적인 이제 대륙 침략의 본질, 야욕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도에 만주국을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그동안 1920년대 때 그동안 이제 회유책을 취하던 문화 통치라고 하던 회유책 속에서 다시 이제 강압적인 방식. 사실 그 회유책 할 때도 나름대로 지식인들의 그 협조가 있었던 거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1931년에 그 신간에 조선일보, 네, 신간. 1920년대 조선일보가 신간의 멤버와 겹치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간회가 1931년도에 해체가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1929년 이제 31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민족적인 어떤 큰 단체 활동이 이제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 통치가 훨씬 강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역량들이 이제 물론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서도 하고 지하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나마 사회적으로 나름 민족적 그 관점을 취하면서 하던 활동들이 이제 한마디로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일제 강압 통치의 또 한편으로는 수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수능이 처음에는 수능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협력으로 가게 되는 가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이제 그럼 이제 이 30년대에 이제 소위 우리가 친일 부역의 언론의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이제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게 1933년에 금광재 벌였던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집안의 조선일보는 193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방시가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방응모의 조선일보가 시작되면서 공격적으로 경영을 시작해요. 기업화, 상품화 경쟁을. 그러다 보니까 두 신문사가 조금 충돌하는 이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 저변에는 두 사람의 어떤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사주 김성수가 인천 김성수가 호남의 부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있고 언론도 있고 실업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호남의 재벌급 부호였잖아요. 이 개초 방응모 같은 경우는 평안도 정주 출생인데 어렸을 때 좀 비난한 집이었어요. 비난한 집이었고 1923년도부터 동아일보 정주 지국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주 지국장 하다 보니까 이게 미수금도 발생하고 하니까 동아일보에서 그 본사에서 사건이 나가가지고 너 왜 미수금도 제대로 처리 못하냐 하고 이제 좀 구박도 받고 이런 이제 소름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사주의 성향들이 사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근데 계급적으로 달랐다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그 방응모가 건강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에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급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성향 자체가 좀 두 신문이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른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서로 이제 어떤 신문사로서의 어떤 기업화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신문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 단계, 이게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에서 맞물리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두 사실 우리가 경쟁들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언론이나 저널리즘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 이것하고 그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마 뭐 문명 퇴치 운동이라든지 뭐 계몽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뭔가 희석시키면서 슬슬 발동이 걸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겠죠. 크게 이제 신문사라는 측면에 신문사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논조가 이제 이 수능 체제로 가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막 조금 할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기들의 어떤 뭐 신문의 논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일제도 장려했던 계몽운동 쪽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이라든가 문자 퇴치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경쟁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또 그게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몽의 시기였으니까 문자 해독률도 낮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라는 어떤 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했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신문의 상품화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사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신문을 보지. 그래서 이제 신문의 어떤 상품화로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정치적인 냄새가 쭉 사라지고 논조에서 좀 사람들이 흥미 있으면 팔릴만한 내용들. 그래서 하계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제 신문이 완전히 탈정치화되면서 이제 사회 순응하는 그런 기구로서 그러니까 사회면 얘기도 주로 뭐 강도 사건이 어쨌다 재밌잖아요.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건 사고 중심. 그렇지. 사건 사고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문해면을 통해서 하계면 문해면을 통해서 그걸 확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일본의 심기를 안 건드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애정 소설 이런 것들이 막 유행했던 것도 다 그런. 그리고 이제 분위기에서. 그러면서 신춘문예 이런 개념들도 지금 우리가 신문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개념도 이때부터 이제 그렇죠. 하나의 상품화 단계 속에서 이제 결합된 하나의 이벤트 사업이긴 한데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등장을 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김성수의 동아일보, 그렇죠. 망모의 조선일보, 그래서 이제 두 대표적인 신문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적 경쟁으로 가면서 둘이 충돌하는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쨌든 방응모가 조선일보 인수하면서 이제 동아일보는 어쨌든 튼튼한 자본을 출발부터 호남 재벌의 전주를 기반으로 해서 튼튼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그런 자본이 없어서 좀 어려웠잖아요. 한때 또 민족주의 좌파가 운영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조선일보를 금광재벌 방응모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새로 맡으면서 경영을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도 설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편집팀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주로 평안도 사람들을 조선일보로 많이 영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동안 동아일보에서 계속 그 편집국장을 했던 이광수가 평안도 경주 출신이어갖고 스카웃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도 부족한 기자들 또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보성 전문하고 그 중앙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남 인맥과 그 다음에 보성 전문 중앙고보 이쪽 인맥들을 많이 이제 동아일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때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느냐 그런 비판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서로 인맥에 의해서 두 감정 싸움이 심하다. 그때도 지역 인맥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발행됐던 호해라는 잡지에서 호해라는 잡지 여기 보시면은 그때 그 기사가 보일 거예요. 호해라는 잡지에서 세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또 이제 한때 또 크게 충돌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동아일보가 이제 지금의 현 고려대 전신인 보성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성 전문이 그 당시에 200명이 정원이었는데 265명을 뽑는 사건이 생겨요. 이제 그래서 총독부도 제어를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선일보가 세게 비판을 해요. 세게 비판을
하면서 이게 뭐 학원 운영에 비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조선일보의 사주 방응모가 저쪽 북쪽 지역에서 무슨 조림 사업, 국유림 조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 그 민중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냐 하고 둘이 막 충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감정적 대립하고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신문들은 연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그 자매 잡지들도 많이 창간했고 그렇죠. 자매 잡지들 많이 창간했고 기업화되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이제 이 신문들이 이제 친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들이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1930년대 초반에는 이 양사가 주로 그 경쟁과 대립을 하면서 뭐 신문의 기업화, 상품화 이런 그러니까 논조는 순응하면서 이런 이제 흐름을 겪다가 본격적인 친일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이 이제 1937년도를 전후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장기 말소 사건.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공이 우승을 했을 때 그 당시 그 일장기를 이제 지워버리는 지워버린 그 사건을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1936년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도 이때 정관을 당합니다. 또 일정이 말소시켰으니까 정관을 당했고 그 사건을 이제 동아일보는 지금도 자기네들이 옛날에 민족지 활동 아니냐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때 동아일보의 이길용 기자가 이 애국적 감정에서 한 거고 이 경영진들은 이걸 엄청 비판을 했어요. 사장이었던 송진우는 성냥개비 하나가 큰 집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했다. 그다음에 김성주 사주도 이런 몹쓸 짓이 있느냐라고 하고 이제 해갖고 겨우겨우 총독부하고 타협을 해갖고 다시 나중에 이제 속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친일의 행보를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동아일보도.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사회적 변경 아니 사회적인 변화가 일본이 본격적인 중일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중일 전쟁을 1937년에 시작을 하면 전시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거기에 일단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갖고 조선 불원문서 뭐 못하게 한다거나 사상범죄를 내비단속한다거나 이런 이제 중요한 어떤 사회적 압박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제 그야말로 수능 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인 친일행보. 그렇죠.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당시 이제 조선 인민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독려하고 그 전쟁을 미화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행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신문사들이. 그러니까 한국 신민화 정책, 내선 일체, 전쟁 침략 전쟁의 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신문사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선전 기관 도구가 이제 돼버린 거죠. 총독부의 선전 도구. 자,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좀 그 친일의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제 논조가 어떤 식으로 친일을 보여주는가 하나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주들이 어떤 친일 행위들을 하는가 이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시면 동아일보 사옥입니다. 이 동아일보 사옥은 1926년도에 지금의 광화문 사거리에 광화문 우체국 있죠? 그 우체국 지금 광화문 우체국 동아일보사 있는 바로 뒤쪽 편에. 근데 이 건물에 보면 이 사진을 보다시피 그 플래카드 두 개 쫙 걸려 있죠. 뭐라고 써졌습니까?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 보국을 하자. 여기서 보국은 어디냐? 일본이 일본. 그러니까 언론 보국이죠, 그게. 조선이 아니라 일본. 그러니까. 그다음에 옆에 또 써졌죠. 내선일체. 내선일체. 건물에다가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놓을 정도의 모습이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매년 이제 얘네들이 이 동아 조선이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가 일본 왕실에 대한 찬양과 충성 맹세들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하나 케이스 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매년 1월 1일자 신문 신년호죠. 신년호 보면은 제호 위에다가 조선일보는 제호 위에 일장기까지 그려놨죠. 일장기 딱 박아놓고 그 옆에 유명한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은 이게 뭐 그 천황 부부인가? 천황 부부 사진을 양쪽으로 그 내용을 보세요. 그 사진 보고 귀신 같아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938년, 39년, 40년, 3년 내내 매년 1월 1일이면 이렇게 따는데 내용이 더 웃겨. 그 뭐지? 뭐 천황폐하의 어성덕. 그다음에 동아일보 한번 보세요. 뭐 대황제폐하의 어일상. 그다음에 정무군무의 어정려. 그러니까 왕조 시대 때 네, 임금을 막 칭송하는 이제 그런 식이죠. 붙이면서도 극존칭을 쓰고. 그 어자가 임금 어자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이 사진들 이게 이제 하나 정말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민족주의라고 자칭하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행위들 할 수 있는지. 근데 또 기가 막힌 거는 그 밑에 보세요. 제목 밑에 좀 보시면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확대해 보죠. 확대 보면 거기에 한국 시민의 서사가 딱 써져 있어. 한국 시민의 서사. 한국 시민의 서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자, 우리들은 한국 시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자. 우리들 한국 시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붙여하자. 우리들 한국 시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자. 이런 한국 시민의 서사가 이제 그 한국 시민의 서사잖아요. 한국은 일본이에요. 신민은 신하야. 서사는 맹세 정도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시민의 서사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본 신하의 맹세.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제호 밑에다가 딱 써갖고 붙여놓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 천황 사진 부부 사진만 있는 거 이것만 우리가 주로 봤지 이 밑에 한국 시민의 서사가 있었다는 거는 잘 모르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일본 왕실인가에 대한 어떤 왕실에 대한 이제 그 충성을 뭐 사설로도 쓰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일왕 히로이토 뭐 생일이나 이럴 때 생일 이거를 이제 천장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천장절에도 이 내용 보시면은 성왕 성공 동경 동화 뭐 그렇게 춤과 의를 다하여 여기 자막이 나갈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 다해라.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읽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극존칭에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 극어법을 써가면서 막 모시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어떻게 친일을 보여주는가 계속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가 금방 얘기했던 것대로 일본 황실에 대한 충성 맹세와 찬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비적들이 비적이라고 표현하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사진 하나 나가면 보세요. 이봉창 선생이 1932년도에 폭탄 투척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대불경사 이게 뭐야? 대불경 사건 돌발. 대불경 사건 돌발. 노부의 폭탄 투척. 폐하께서는 무사하네. 범인은 경성생의 이봉창. 범인이래. 범인. 여기서 노부라는 것은 의장 같은 거예요. 노부, 그러니까 의장대 이런 부분. 이런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적이니 범인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비적들이 활동해서 황군에 의해 격퇴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선민중들은 우리 독립투사들이 싸우고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반대로 느끼는 거야 오히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친일이 더 극화되겠죠.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중일 전쟁에 대해서 또 이제 선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아군, 황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좀 이기잖아. 그러면 그걸 칭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침략군들의 무운 장구를 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가고, 또 여기 보시면은 광고에다까지 황군 무운 장구, 총우의 책무, 국가를 위하여 이런 광고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것마저 부족해서 이제 우리 그 조선 인민들을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지원병 동료를 하시는 지원병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은
특히 이제 중일전쟁이 한참이던 이때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면은 뭐 누가 오늘은 지원병원에 때문에 그 기사를 소개해 일일이 소개해요. 독려하는 거지. 그리고 총 몇 명 했네 지금까지 또 누가 했네. 그런데 또 여기 또 하나 케이스 보시면은 어떤 이제 우리나라 최초 지원군으로 나간 친구가 한 명 죽어요 이제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뭐냐 지원병 최초의 꽃 영웅시 영웅시인가 뭐 지원병원 가서 장렬히 전사했다. 아주 그러니까 극단을 보여주는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아니란 거죠. 그렇죠. 수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억압에 의해서 아니, 자기들이 그걸 한 게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네, 거죠. 충성하는. 선전 도구로서 자기 역할을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승승장구해서 계속 천년만년 갈 줄 알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아마 또 뭐 아까 이런 이제 신문사뿐만 아니라 내용 이 사장들이 돈이 사주들이 돈도 많으니까 뭐 기부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내용의 논조가 또 이렇게 친일로 간다면 사주가 또 그거를 반대했으면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지. 근데 사주도 이제 또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무기 헌납, 국방금, 그래서 전쟁비용, 국방금 헌납 이런 걸 하죠. 여기 보시면은 조선일보 당시에 방응모 사장이 고사포 일제가 쓰도록 고사포 사서 사라고 헌납한 그 사진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징병, 지원병, 동료. 여기 또 제가 자료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보면은 매일신보 1943년 11월 달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동아일보가 폐간됐던 시절이지만 동아일보 사였던 김성수가 쓴 글입니다. 뭐라고 써졌나? 학도역 성전에 나서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황민대무 책무는 크다. 이게 제목이에요. 네. 김성수. 근데 나중에 김성수는 이거 자기가 안 썼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썼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친일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 변명을 되죠. 변명만 된 거죠. 변명을 돼. 그리고 또 이제 친일 언론 단체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언론 단체들을 하면서 이제 방응모나 김성수나 똑같이 뭐 그 당시에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들이 언론사 관계자들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저 선전수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조선 춘추 조선 춘추인가를 청전 이렇게 하고 조선 인종보국단 같은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다 여기 들어가서 발기인도 하고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 명분으로 나가서 시국 가면도 하고 합병도 독려하고 일본 전쟁 찬양하고 이런 글도 쓰고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승학 선생님이 친일파 명단을 한번 1948년에 진짜 작성을 해요.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김정수, 방응모 이름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진 하잖아요. 거기에 또 다 올라가 있어요. 김성수나 방응모나. 아니 그러니까 더 웃긴 건 그 언제죠? 80년대 중반쯤에서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로 뭐 친일했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한 적이 있죠. 니들이 친일파다. 우리는 민족주의고 지들끼리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85년도에 동아일보가 창간령으로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 우리는 민족주의로 활동을 했는데 상대지였던 조선일보는 출발 자체가 대등시로 침묵해 그런 것들을 살짝 건드리면서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친일이었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얘기를 해. 조선일보 쪽에서 또 반격을 할 때 동아일보한테 야 니네 초기 사장은 박용희 아니냐. 지난 시간에 박용희 친일파가 초기 사장 했거든요. 친일파 사장으로 출발한 니네시면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 문제를 처음에 꺼냈던 동아일보가 먼저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서로 친일하고 오기다가 보니까 우리 친구가 다 드러나겠거든 서로.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먼저 제기를 해놓고 먼저 입을 다물어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 193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 조선 동아가 어떻게 논조라든가 또 사주들의 어떤 행보 속에서 친일을 했는가라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제 강압에서 먹고 살려다 보니 순응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나서서 정말 적극적 친일을 그야말로 조선 총독부의 선전 도구와 내선 일제, 한국 식민화를 독려하고 부르짖고 징병제를 지원병을 독려하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까지는 이제 이 언론사에 대한 네. 진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좀 거고, 배경 차원에서. 네, 배경 차원에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에, 언론인들. 이제 진일 부역을 한 언론인들. 이제 언론인, 지식인들에 대한 네, 네. 특히 이제 언론인 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오늘 짧게 감사합니다. 뭐 전공이시니까 하신 말씀도 많을 텐데 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